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부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요. 지금 강진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튀르키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99년 이 북서부 강진 때문에 이때도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일었거든요. 이때 떠올랐던 지도자가 바로 현재 대통령 에르도안이거든요. 근데 이 에르도안이 정작 자신이 집권했었을 때 지지율이 낮아 더 심각한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에르도안 정권과 결탁한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부실한 대응에 튀르키예 GDP가 무려 10%나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제가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어허. 왜 이야기를 한가? 이거는 좀 마지막에 할 테고요. 튀르키예, 터키의 사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튀르키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 에르도안 대통령 취임한 게 2013년이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에 이미 국무총리에 오른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 오르고 1년도 되지 않아서요. 2004년에는 당도 만들었대요. 현재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우리나라 무슨 당이랑 좀 이름이 비슷해 보이죠? 네. 아무튼 정의개발당을 창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요. 에르도안이 뭐 했었느냐? 1994년부터 이 이스탄불, 이 튀르키예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큰 도시죠. 여기 시장을 지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지내는 그 사이에 1999년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북서부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에르도안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 지진 정부의 부실 대응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강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도 보내고 지지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에 뽑히고 그 다음에 당도 만들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는 겁니다. 근데 1999년 지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번 강진 규모와 거의 비슷해요. 7.8 피해 규모도 엄청나서요. 공식적으로는 15,000여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45,000명이 넘게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1999년에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이 에르도안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지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여기엔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기존에도 터키에서는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들이 이 당시 1999년 당시 많았다고 합니다. 이 튀르키예는요.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는데 기존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39년 에르진잔에서 발생했던 그 강진. 이 공식적으로만 45,000명이 죽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강진 피해가 계속 발생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다. 정부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에르도안이 집권을 했었던 거죠. 자신이 집권하면 이 건설 관련돼 가지고 내진 설계 필수화하겠다. 지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겠죠. 맞습니다. 무려 20년간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했잖아요.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 정경유착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4, 5년도 아니고 20년을 장기 집권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재계 인사들에게 건설 관련된 혜택을 다 나눠주는데 골몰했던 것으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르도안이 집권하면서 내세웠던 내진 설계 준수 공약,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음흠.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이런 황당한 법도 만들었대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사면법을 통과시켜줬대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관련 인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도 일단 지어지게 되면 허물지 못하게, 철거를 하지 못하게 이런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허가 없이 지었는데 이게 나중에 들통나도 일단 지어졌으니 그냥 써라. 허가 내줄게. 이러니 건설업자들이 집을 제대로 지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부실공사를 봐줬다. 이런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진세. 이거 예전에도 한번 경불진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잖아요. 24년 전 강진 후 내진형 건물을 세우겠다면서 지진세를 걷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걷어들인 돈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돈 도대체 어디 갔느냐.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부실 대응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요. 지진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강진이 벌어졌는데 구조대가 피해 현장에 늦장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다른 때도 아니고 이렇게 참사가 났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경찰력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을 배치해 주길 많은 국민들이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치안도 유지하겠지만 군에 여러 가지 각종 장비들 많잖아요. 1999년 에르도안이 그렇게 비난했었던 그 지진 당시에도 군대가 빠르게 배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야 군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외신에서 알려진 대로 이 지진 현장 구조대가 가가지고 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파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왜 나왔는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숨겨져 왔던 에르도안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이번 지진으로 그냥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에르도안 정부 역시나 엉뚱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대요. 이 뉴스 국내에서도 많이 전해졌었죠. 이 지진 현장에서 약탈이 성행한다. 이 뉴스가 어디 발로 나왔는지 아세요? 정부가 퍼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정부가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워낙 피해가 심각한데 정부가 손 놓고 있고 많은 장비, 구호품 가지고 있는 군대도 오지 않고 외국에서 온 구호품마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당장 물도 못 먹고 빵도 못 먹는 그런 성난 시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게 안에 먹을 게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두나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가게를 터는 일이 있긴 있었대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참사가 났었을 땐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런데 황당한 것은요. 튀르키예 국영방송이 이런 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대요. 특히나 약탈도 성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하면서 일부 해외 구조대가 구조 현장에서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삽질하고 있는 거를 최대한 가리고 시민들이 도둑놈들이라서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곡시키려는 의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 PD가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런 꼼수가 아이고 진짜 너무 티나게 썼어. 특히나 예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5월 14일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에르도안으로서는 이거 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뭐 숨기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국영방송을 통해서 해외까지 송출시킨다는 거 너무나 수가 보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국민들 에르도안에 대해서 다시 웃어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민심은 오히려 더 급속하게 이반되고요. 결국 에르도안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이 조치마저도 너무나 황당해요. 뭐냐면요.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100명이 넘는 업자를 무더기 체포했대요. 근데 그 체포한 업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건설사가 직접 건물 짓지 않잖아요. 하도급을 주죠. 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형제의 나라인데 그런 것까지 또 이게 통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터키에서도요. 이 하도급 업자들만 에르도안 정부가 지금 체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2명을 구금까지 했대요. 따라서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진짜 부실 공사를 저지른 놈들은 잡지 않고 잔챙이만 잡아놓고 있다. 인허가 관리와 건설 대기업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런 비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지진으로 집권했던 에르도안이 지진으로 물러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벌써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놀라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강진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무너진 건물이 한 채도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도시 이름이 에르진이거든요. 에르진. 근데 박 PD 설명처럼 여기는요. 무너진 건물이 한 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도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진앙지에서 엄청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지안테프. 이게 최초의 진앙지였거든요. 여기에서 에르진은 서쪽으로 불과 166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66km? 여기도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터키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안타키아. 우리 구조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건물을 보면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죠.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도 진앙지로부터 130km. 에르진이나 안타카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 에르진은 왜 멀쩡했을까? 비결이 뭘까? 여기가요. 규모는 크지 않아요. 인구가 42,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42,000명의 시민들 시장을 진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잘 뽑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가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요. 웨케슈 엘마슬루 에르진 시장. 이 분이 언제 시장이 됐느냐 찾아봤더니 2019년이래요. 근데 2019년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원칙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불법 건축 용납하지 않겠다. 무타협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합니다. 예외 없는 단속, 처벌 이거 밀어붙였고요. 지진에 취약한 시설 이거 다 철거시키고 정비도 했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4년 넘게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했으니 이번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엘마슬루 시장은요. 시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대요. 불법 공사를 100% 막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양심으로 불법 건축을 어떤 식으로든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장에 취임했는데요.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불법 건축 건물에 대해서 여기만큼은 좀 예외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돈도 찔러주려고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이 시장은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 꾸짖고 내쫓고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분들 야, 너 나 지냈잖아. 나랑 예전에 차도 먹고 그랬었잖아. 이 얘기하면서 내 건 좀 봐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장은 아니 그건 그거고 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했더니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 대한 비리 뭐 어떻게든 만들어서 고발하겠다 이런 협박도 했고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갔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난 강진에도 이 시민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장도 시장이고 이런 시장을 뽑은 에르진 시민들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민들에게 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현실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버랩. 뭐냐면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가 압사당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 이거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폭우 예보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가 강남 일대를 워터파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을 물귀신으로 만드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각종 참사의 원인 이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이제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특히 튀르키예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 국력도 세고 발달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부실공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 작년에 광주 한복판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최근에 이 뉴스, 이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다음에도 버젓이 이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12일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춘천지법 형사 1부, 2부는 성함까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정미 부장판사. 이 양반이 어떤 선고를 했느냐? 사기 방지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버리고요. 무죄다! 무죄를 선고했대요. 예. 아니, 그런데 이 사기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게 도대체 뭔데 무죄를 냈을까? 바로 이 춘천 안에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지하차도 부실공사.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이 씨는요, 혼합골재를 시공하도록 설계된 곳에 혼합골재는 20%만, 아유, 나머지는 그냥 토사 갖다가 써. 이렇게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대요. 그런데 현장 소장이 일반적으로 이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봐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봐준 놈이 아까 얘기 드렸던 공무원 A씨라는 거예요. 현장 감독관. 근데 이 A씨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중간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2일 날 2심에서는요. 공무원 A씨가 혼합골재로 시공해야 할 부분에 토사로 시공한 점을 알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대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면서 무죄를 줬대요. 아니 그러면 현장 감독을 왜 합니까? 왜 알아내기가 어렵죠? 딱 가보면 바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만일 춘천에서 지진 나서 진짜 참사가 벌어져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라도 죽어오면 이 재판관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혹시 자기 가족이 거기서 죽어도 똑같은 판결 내리겠습니까? 내 가족이 죽을지 몰랐어. 이러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난 9일 MBC의 실화탐사대 보신 분들, 와, 깜놀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이야? 이런 탄식을 쏟아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뭐냐면요, 경기도 양주에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지만 입주 예정일이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입주를 사람들이 못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입주 전에 보통 하자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자 점검을 해봤더니 한 채당 무려 150건에서 200건의 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와우. 보통 한 채에 많으면 한 50건 정도 하자가 발생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무려 3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특히 방송을 보니까 이 하자도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하자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새 집인데도 이 콘크리트가 밖으로 드러나, 뼈대가.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집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입주도 안 했는 집이 그렇게 드러난 곳도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분양 당시에 여기는 188세대의 대단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188세대를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5개의 단지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입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이게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5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느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그리고 층수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까다로운 건축법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분양을 했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실, 준공 승인을 내준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몰랐을까요? 이거 모를 수가 있을까요? 188세대가 다 붙어 있는데 왜 이걸 5개로 쪼개서 신청을 했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주시청 공무원들은 나는 몰랐다. 책임 없다. 특히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대요.
네. 이 양주시청 공무원이 뭐 여기 지들은 타운하우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거지하우스거든요. 이 거지하우스에 지들 가족이 살다가 불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불에 타서 죽으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런데도 대한민국이 튀르키예보다 안전하다고,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표 한번 잘못하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생명도 위험해진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튀르키예를 보고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